네. 이번에 사주풀이 할 것은 조윤희 씨에 대한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혼했다고 계속 성정 자체가 이분이 지금 가해태생이잖아요. 그죠? 이 가해태생이 되면은 사회생활을 할 때, 연애 생활을 할 때는 서로 만남이 아무래도 계속 같이 있지가 않잖아요. 같이 있지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사귀고, 또 일을 하면서나 직장에서나 이런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일할 때 열심히 서로 같이 하고 그냥 거기에 건조하게 다 끝나는 게 됐는데, 이분의 경우는 이제 배우자를 가능하면은 공직에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공적인 사람을 만나야 하죠. 일을 하다가 만난 사람이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둘 자체는 어떻게 만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소개를 주선받고 해서 만났다라고 하면은 별로 좋은 배우자감이 아니었던 거죠. 이 여자분에게는. 제가 말하는 일을 하면서 만나면 좋았다는 의미가 말 그대로 자기 서로가 일을 하다가 만나서 눈이 맞은 겁니다. 뭐 사내 연애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종사하는 일에서 뭔가 일을 같이 하다가 그렇게 눈이 맞았다든지 그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사람의 직업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을 환경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저 사람은 한 장소에서 뭔가를 팔고 뭔가를 매매하고 또 뭔가를 쌓아놓고 완성된 것을 모아두는 장소, 그래서 세트장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 장소에서 내가 활동을 하는 거죠. 편하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씬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또 힘든 촬영을 한다던가 또 그런 것들하고는 나한테 안 맞다는 소리예요. 좀 환경도 좋아야 되고 그 제작 환경도 좀 좋아야 되고 내가 맡은 배역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배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평범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배역은 이제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난이 있거나 이런 배역은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의 인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28세 대원 저기 정리대원이 오게 되면은 내가 사회에 일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도 일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꾸준히 조심해야 될 것은 28세 대원에 조심해야 될 것은 서류 계약에 조심을 해야 되네요. 또 직업 계약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가정, 내 배우자 인맥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고 돼 있으니까 저 대원 때 결혼을 했겠죠. 근데 다 좋은데 내 배우자가 생긴 건 좋아요. 배우자가 생긴 건 좋고 인맥이 새로 생긴 건 좋은데 저게 직업운하고 문서운이 저렇게 다 깨져버리면은 내가 결혼을 하고 활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저러면 나는 하고 싶은데 자꾸 밖에서 뭔가 안 받아줘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와는 별개로 내 삶이 좀 힘든 겁니다. 일도 많고 힘들기도 하고 또 자꾸 내가 가리게 되고 그런 게 생기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저 대원 때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 38대원 병호 대원이 오게 되면은 이제 새롭게 문서 계약해야죠. 이제는 저 병호 대원이 오고 10년간 이제 내가 직업에서도 새롭게 시작하고 그 다음 문서에서도 새롭게 시작하고 그렇게 나온다고 돼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명예를 찾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높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 명성을 높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직업적으로 높이고 싶을 테니까 하면 되는데 직업에서는 그래도 아직 운이 남아있네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드라마를 하던 영화를 찍던 직장에서는 아직까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운입니다. 47세까지 말하는 거예요. 요거 잘 쓰면 잘 벌어놓고 모아갖고 살면 되겠죠. 그 둘 사이에 그렇게 나쁜 감정은 없네요. 근데 시간치가 없어서 정확하진 않아. 지금 둘이 말하는 거 봐도 뭐 성격 차라고 그러니까 성격 차라는 건 뭐 그다지 이 사람들이 뭐 싸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궁합이라는 게
우리가 속궁합이며 겉궁합이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궁합은 그렇게 본다기보다는요. 부부로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궁합이라는 게. 그러면 이쪽에 이동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남자지만 자기가 가정사에서 내조를 해야 되는 타입이고 내조를 해야 되고요. 이분은 여자지만 가정사에서 대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동건 씨가 당연히 내조를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뒤에서 많이 돌봐야 됩니다. 돌봐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해야 하고, 조윤희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가정의 대표로서 어른도 잘 챙기고 밖에 사회생활에서도 가정이 화목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둘 사이가 이게 뭔가가 안 돼도 이렇게 이혼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열심히 했는데 상황상 내가 말 그대로 정 떨어졌네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 떨어졌네 그런 거야 시간지가 있어야 정확하니까. 일단 이동원 씨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연하를 만나는 게 맞습니다. 연하는 연한데 4살 이상 연하죠. 그러면 이미 나이가 안 맞죠. 나이가 안 맞으니까 이동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제대로 자기의 정당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조현우 씨는 성정 자체가 건조하고, 이동건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뭔가 함께 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노이자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한 성격이에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안 맞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오해를 사게 됐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남의 이런 거 해볼 소용이 있나? 이제 2020년이 되면은 문서를 새롭게 쓰기 마련이고요. 또 가정사에서 해를 입기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저 배우자 문제나 인명 문제에서도 오히려 내가 자유를 찾아서 홀가분할 텐데 남들이 볼 때는 좀 고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후련합니다. 남들이 하는 말하는 거랑 상관없이. 바람? 이게 바람이 드나? 아니 바람 같은 건 없었어. 대운에 정해가 와도 무술, 기해, 경자 이 두 사람은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성격이 건조하기 때문에 누구와 있어도 건조한 겁니다. 이러면은 누구와 있어도 아무리 친한 사이가 돼도 내가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럼 건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잘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대운에도 보면은 이 사주의 대운에도 보면은 지금 내가 프리해지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은 내가 정에 굶주려 있고 뭐 그렇게 돼야 이제 사람의 혹하고 그런 것들이지. 지금 이 조현희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자유롭고 싶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롭고 싶어지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이동건 씨 같은 경우도 이분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유를 원하는데 이게 대운이 꾸준히 보면은 요 34대운부터 시작하지만 슬슬 외롭거든요. 이제 거기서 좀 문제가 왔겠지. 나는 프리해지고는 싶은데 외롭기도 하고. 근데 아직까지 엄청나게 외로운 건 아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람을 찾아다닐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한 마리의 자유로운 영혼이 이제 가족을 한번 가져봤는데 그게 가족적으로는 생겼지만 문서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깨졌다는 겁니다. 그 실패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런 사람은 그냥 동거를 해라 차라리. 혼인신고는 넣지 말고 동거를 하고 뭐 부부처럼 살다가 원래 같으면은 저쪽에 이제 44대운이나 돼서 혼인신고를 한다던가 그렇게 됐으면 이상이 없었겠죠. 그렇게 예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게 한번 실패를 맛을 봤기 때문에 이동건 씨 같은 경우는 외롭기는 하더라도 쉽사리 남하고 다시 재혼을 한다던가 그러기는 어려워요. 지금 둘 다 그렇네. 조윤희 씨도 이동건 씨도 쉽사리 재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일에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이동건 씨 같은 경우는 다음 대원 들어와서 뭔가 문서 계약을 하게 된다, 신고를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그거야. 여자 쪽은 출생신고운이 왔었는데 남자 쪽은 출생신고운이 안 왔거든. 이렇게 되면은 남자 쪽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그래서 여자는 자기가 출생신고운이 왔으니까 또 혼인신고운이 왔으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출생신고나 혼인신고운이 남자에게는 아직 안 왔는데 그게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가정생활이 고통스럽겠죠. 그런 차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바람을 폈니 뭐 애인이 있니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여자 쪽은 가정을 가질 운이 맞았고 남자 쪽은 아직 가정을 가지지 않을 운이었고 현재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가정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요게 결혼이란 것도 시점이 참 중요한데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조윤이라는 분의 경우에는 이 대운 28대운 전 밑에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급작스럽게 결혼한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동건 씨도 마찬가지고 결혼 시점 2017년에 둘 다 급박하게 결혼을 한 거예요. 생각이 없다가. 그러면은 이 대운이 아직까지 내 문서운이 받아주는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 시기 어쩔 수 없이 했단 말이에요. 사건 사고가 있으니까 당연히 했겠지. 근데 이 조현희 씨 같은 경우는 대운이 바뀌어서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이게 새롭게 뭔가 시작하고 싶은 겁니다.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이동건 씨는 아직 그런 대운이 안 바뀌었으니까 계속 법적으로 나쁜 일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오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동건 씨 같은 경우는 이 대운 내 43세 안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법적 문서가 깨어지게 되게 있었고 그 다음에 조현희 씨 같은 경우는 이 38대운 작년부터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딴 사람과 산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더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현희 씨의 경우는 이 이혼을 했다고 하면은 문서를 좋게 작성을 했고 이동건 씨 같은 경우는 문서를 나쁘게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생김새로 이동건 씨의 생김새로 막 따진다거나 뭐 조현희 씨의 생김새로 따진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현희 씨는 내가 일을 더 하고 싶었을 뿐이고 지금 대운이 이동건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파란을 겪게 되어 있는 운인 겁니다. 그게 다예요. 요즘 이혼은 누구나 하니까. 앞으로 운을 본다면은 조현희 씨의 경우에는 이민년에 2022년에 복귀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조현희 씨의 경우는 이동건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추스리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2022년에는 운이 들어와 있네. 사회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직업적으로 복귀를 해도 된다는 거죠. 물론 이동건 씨는 신축년에도 괜찮습니다. 운이. 경자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별로고 둘 다 올해는 별론데 조현희 씨 같은 경우는 올해 운이 들어와 있고 또 서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직업적으로 이야기 다 해줬고 합이란 건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삼합이라면
그러니까 조현희 씨 같은 경우는 그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고, 하고 싶어진다고. 그 다음에 이동건 씨 같은 경우는 내 직업적으로는 또 가정적으로는 한번 만들어지지만 문서가 저게 깨져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43세까지 이동건 씨 같은 경우는 문서를 새롭게 작성해서 넣어봐야 깨진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휘말리면 10년 동안 이 사주가 보기에 문서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이미. 그게 다입니다. 뭐 이혼도 제가 봤을 때는 딱히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혼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결혼을 하면서 적응을 못했던 거는 둘 다 똑같이 적응은 못했는데요. 결혼하면서 그냥 그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성격 차를 알게 되었고, 부부 사이가 지속이 어렵겠다는 걸 스스로 판단을 했겠죠, 자신들이. 그게 다인 문제입니다. 뭐 이걸 왈가왈부하고 추측하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용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부부가 되다 보니까 사태가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조윤희 씨는 저번 대운이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으니까 도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동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운이 힘들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힘든 와중에서, 그러니까 서로 간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뭔가 있었겠죠. 그 와중에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힘든 시기에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위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소리인데, 누구 하나가 이제 착 달라붙어서 애교가 많은 성정도 아니고, 어, 또 인간적으로 배려를 막 하거나 그런 성정도 아니거든요, 둘이 보면은. 이동건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외롭긴 해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조현희 씨 같은 경우는 뭐 애교 있고 착 달라보고 그런 게 아니라 건조합니다, 이 사람 자체가. 그러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났던 시기인데 위로가 전혀 안 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조현희 씨 같은 경우는 대운이 바뀌면서 새롭게 내가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걸로 바뀌었고, 이동건 씨 같은 경우는 그래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서로가 고통일 것 같으면 정리하자, 이런 식이 되겠죠. 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뭔가 누군가 바람이 났다, 문제가 있으니까 헤어진 거 아니냐, 그거는 제 생각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진짜 성격 차로 바라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지속해오지 못하고 결국 이별을 하게 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조윤희 씨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하는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동근 씨에 대해서는 계속 뭐라고 할 거거든요. 그거는 이 경자년이 오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조윤희 씨 사주에서는 지금 뭐 자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을 자꾸 들들 볶는다는 겁니다. 사람들 시선이. 이동건 씨를. 왜 그냥 멀쩡하게 잘 살다가, 겉으로 잘 살다가 가정에 왜 무슨 일이 있었나? 서로 간에 뭐 싸운 거야?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그게 뭐 답니다, 솔직하게. 그게 다예요. 이게 그 이전의 여자 문제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가 좋습니다. 날 속박하는 걸 싫어해요, 성정 자체가. 근데 저 대운의 24대운 같은 경우에 33세까지 있던 경우가, 20 중반부터 30초까지 있던 경우가 또 저게 보면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탁 확 올랐다가, 서로 이성 간에 만나서 확 올랐다가 저 대운이 되면은 내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엄청 빨리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자 입장에서는 나쁜 놈이지, 뭐 저런 게 다인 놈 싶겠지. 그게 이제 34대원 들어오면서 외로워지거든요. 근데 자유롭던 사람이 외로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도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도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정에 끌리게 됐을 거고, 정에 끌리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
이제 법적 신고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해도 혼인신고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해도 합의이혼서 넣어야 됩니다. 또 출산을 해도, 또 출생을 해도, 또 그 자녀 출생신고를 해야 되죠. 그 운이 나빴던 겁니다. 지금 운 자체가. 그러면은 뭔가 계약으로 체결이 되게 되면은 꼭 시간이 지나서 그게 와해가 돼요. 와해. 그걸 지금 겪은 겁니다. 그럼 이 사람도 지금 이동건 씨도 이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아, 나는 진짜 원하는 사람하고도 평생을 같이 살 수 없구나. 그런 충격을 받게 되죠. 그 외로움을 자꾸 해소는 하고 싶은데 지금 보면 결과가 나빠졌잖아요. 그죠? 나쁜 결과를 얻었으니까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자꾸 의심을 하게 되지. 그 만나는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의심이라는 게 내가 하는 의심도 있고요. 남이 하는 의심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뭐든 하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이동건 씨는 현재 그런 상태고요. 근데 이 조윤희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별로 나는 사람들과 깊게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리 딱 여기 술 먹고 나면 끝이야. 그 다음에 밥 먹고 나면 끝이야. 일하고 나면 끝이야. 이런 성격인데 이게 대운이 저게 28대운부터 오게 되면은 내가 화르르 열정을 한번 태워봅니다. 화르르. 내가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내가 막 나가본 겁니다. 28대운 저게 37세까지. 그 막 나가봤는데 이 38대운이 들어오니까 아 내가 진짜 이제 독립을 해서 사람하고 별로 맛도 보고 난 아직 세상을 더 즐기고 싶다 이거지. 혼자서 더 즐기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새롭게 뭔가 시작하고 싶겠지. 그런 운이 온 겁니다. 그냥 과거 같았으면은 사회의 시선도 있고 그러니까 이혼 같은 건 안 했죠. 과거 같은 경우는. 근데 현재 사회는 이혼이 뭐 쉬워요. 선택이니까. 바깥에서도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최근에 보면은 이혼한 연예인들이 엄청 기사가 나왔죠. 그 이혼 시즌인가 봐 지금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동건 씨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정을 찾아다니는데 이제 정을 찾아서 헤매거든요. 헤매는데 지금 나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지 않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보통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사람을 꺼리거나 왜냐하면 내 진심이 깨졌으니까 사람을 꺼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갈구하게 됩니다. 그냥. 근데 저 사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수가 많으니까 갈구보다는 사람을 꺼리게 될 확률이 높겠죠. 보면은 이 조윤희 씨가 그래도 괜찮은 그릇이고 이동건 씨에 비하면 조윤희 씨는 높은 지위까지도 넘볼 수가 있죠. 근데 높은 지위라고 해봐야 조윤희 씨 같은 경우도 최고의 높은 지위는 아니고 주인공 뭐 주인공이든 그걸 말하는 건 아닌데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이동건 씨보다는 조윤희 씨가 훨씬 직업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다시 하려고 하겠죠. 다만 저 28세 대원하고 37세까지 저게 여자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해요. 아무래도 이혼을 했다는 게. 남자도 이혼을 했다는 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여자도 이혼했다는 게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배역이 좀 어렵겠죠. 이게 보면은 이 대원 때 말하는 게 보면은 이게 신고를 넣지 말라는 거거든요. 안 넣는 게 좋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또 그게 되나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 지금 이동건 씨도 보면은 가능하면 이대원 때는 서류를 넣지 마라 이런 건데 그 둘 다 서류를 넣지 말아야 될 때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난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이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세간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배역을 그렇게 좋은 걸 따지를 못합니다. 내 능력과 별개로. 이 작품이라는 게 투자자의 입김도 들어가고 또 프로듀서의 입김도 들어가죠. 프로듀서 감독들의 입김이 들어가는데
이혼한 사람을 굳이 주인공으로 잡고 쓰고 싶어 할까요?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 지금 보게 돼도. 다른 이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가 잘 없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2020년에 일이 잡혀 있어도, 이게 계약을 하고 뭔가 일이 잡혀 있어도, 보게 되면은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을 잡고 그렇게 한 걸 텐데. 솔직히 별로 좋은 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가 그냥 우리 정리되고 나면 더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본인 직업을 생각을 해야죠. 그냥 일반 자영업자도 아니고,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 저렇게 된다. 또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 배역을 따는 것 같은 경우는 뭐 가수도 아니잖아요. 가수는 노래라도 잘 부르면 되는데. 그러니 서로 정이 없더라도 그냥 살아봤는 게 어떤가, 차라리. 차라리 그냥 주말부부 했다면 그게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생각이 짧으면 이렇게 돼요, 보통. 그냥 잘 되겠지, 막연히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인생에 막연히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인생에. 다 자기가 한 만큼 오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말 부부로 갔으면은 나중에라도 다시 접점을 찾을 방법도 있었거든. 그렇다고 이게 정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 합의한 거예요. 그냥 서로 각자 하고 싶은 게 있고, 뭐 나는 그걸 받쳐줄 수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혼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음, 다음 일을 못 구할 확률이 크죠, 이렇게 되면. 다 직업 때문입니다. 직업도 내 직업이라는 게 뭔가를 늘 생각을 해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던 결혼을 하던. 근데 배우잖아요, 배우. 둘 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되면은 배역이 엄청 좁아지죠. 나이가 있어서 배역이 좁아지기도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 때문에 또 배역이 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의 벽에 막힐 확률이 크죠. 그러니 이혼이란 것도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계획을 하서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직업적으로 별 타격이 없는가, 내 인생에 앞으로의 별 타격이 없는가, 그걸 잘 따져보고 이혼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이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배신하거나 또는 지원이 전혀 안 되거나 아니면 뭐 폭력에 휘두른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혼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이혼하는 게 맞아요. 또 내 직업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별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탈이 없는 거라면 이혼을 해도 됩니다. 이혼 조건은 그게 따져야 됩니다. 그걸 따지라는 거예요. 내 직업적으로 이상이 없겠는가. 그 다음에 상대방이 폭력이나 나쁜 행동을 하는가. 그걸 잘 따지라는 겁니다. 그게 아닌 이상 굳이 이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주말 부부 하면 되거든요. 집에 들어와도 안 보면 됩니다, 그냥. 서로 그냥 딱히 말도 걸지 말고 밥이나 그냥 먹고 그럼 끝나요. 또 그러다가 보면 서로가 운이 바뀌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또 더 멀어진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게 좀 좁혀집니다, 살다 보면. 너무 성급한 결정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직업에 영향을 주니까. 이게 그냥 쇼윈도 부부 계속 했었으면 오히려 나올 때 더 많거든. 또 그 쇼윈도 부부를 하다 보면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만, 여튼 그런 기회도 있다는 거고, 여튼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전략을 바꿔서 차라리 뭐 모델도 좀 하고 예능에도 좀 나가는 편이 그나마 살 길이죠. 니들 좋게 사는 줄 알았는데 왜 가정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동건 보고 계속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올해 운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비애감이 들거든요. 그냥 스스로 이제 애달프다는 겁니다. 좀 마음도 많이 가라앉아 있고, 오히려 홀가분한 거는 지금 조윤희 씨가 더 홀가분할 거고요.
기분과 인생에 대해 선택은 다르다는 거죠. 기분과 인생의 선택은. 근데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인생의 선택은 잘못한 겁니다. 지금 보면. 사람들의 시선 따라가지고 그냥 나쁘게 보지 마시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서로 그런 결정을 했구나. 그 외에는 딱히 별 문제가 없고, 뭐 집안에 어른들 사이가 안 좋았니 뭐 그런 것도 딱히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조윤희 씨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운, 이동건 씨는 아직까지 이제 문서가 파하는 운이니까 서로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죠, 느낌이. 하나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하자는 거고, 하나는 이제 계속 문서 운이 결과적으로 나빠진다는 소리고. 그게 좀 다를 뿐입니다. 나머지는 딱히 그럴 게 없네요. 이게 그렇죠. 조윤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지금 보면은 회사에서나 이런 게 공식 입장이 나오잖아. 이게 지금 톤이 다르죠. 보면은 조윤희 측이랑 이동건 측이랑 톤이 다르죠. 여기는 송구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한다 이런 거고, 여기는 심사숙고했지만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런 거고, 톤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윤희 씨 사주에서는 새롭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는 운인 거고, 이동건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힘들거든. 자기가 바라던 결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이동건 씨가 충격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쁜 일을 해가지고 서로 헤어진 건 아닙니다. 그건 명확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사실까지 받고, 두 분에 대한 사주풀이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뭐,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